축산, 검협전. 61화 주점에서 만난 것들. 눈 내리는 밤에 원수를 찾던 전청선이 앙록산에서 된통 헌줄이 나고 섣달 그물에 술을 마시려던 조심원이 주점에서 새로운 것을 사기네. 황연극이 현진자에게 검수를 전수받은 반면 조심원은 내공이 깊을 뿐 아직 검수를 완성하지 못했다. 하여 자연스럽게 조심원이 수시로 가르침을 청했고 황연극은 기꺼이 가르침을 베풀었다. 지척의 형사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72봉으로 유명했다. 그 산봉우리를 휘감아 흐르는 상강이 평온의 붉은 흙과 푸른 자연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온통 황홀한 풍경이 펼쳐졌다. 두 사람은 열심히 내공과 검수를 단련하면서 틈틈이 주변을 유람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섣달 그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무심코 성에 들어갔다가 손님이 북적여 매우 떠들썩한 주점 앞을 지나갔다. 왠지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던 조심원은 이내 추운수에게 술을 대접했던 고심이 떠올랐다. 반가운 마음에 술이나 한잔하려고 황연극을 잡아 끌고 주점에 들어갔다. 위층에 자리가 없어 잠시 기다리자 점원이 구석에 있던 작은 탁자와 의자 2개를 가져왔다. 벌써 섣달 28이니 이틀만 지나면 새해로군. 장사치는 장부 정리로 바쁘고 집집마다 새해 맞이에 분주할 텐데 주점이 어찌 이리 북적이지? 참 희한하네. 이때 점원이 술잔과 젓가락을 가져오자 술과 음식을 적당히 주문했다. 음식 이름을 크게 외치며 내려간 점원은 한참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았다. 음식 준비가 늦어졌으나 두 사람은 워낙 점잖은 데다 손님이 많은 탓이라 여겨 크게 개의치 않았다. 이때 옆 탁자에 앉은 두 장사꾼이 술을 반병이나 비우도록 음식이 나오지 않자 큰 소리로 점원을 불러 따졌다. 그런데 점원이 달려와 몇 마디 귓속말을 속삭이자 따지기는커녕 놀란 쥐새끼처럼 사색이 되어 탁자에 술값을 올려놓고 허둥지둥 떠났다. 잠시 후 새로운 손님이 나타났다.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남자가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와 위층을 휘 둘러보고는 방금 손님이 나간 자리에 앉았다. 빈자리 하나 없이 손님이 꽉 들어찬 주점은 왁자지껄 북새통을 이루었다. 방금 장사꾼 둘을 배웅하고 온 점원이 혼자 온 남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가 다시 웃는 낯으로 다가갔다. 손님, 곧 새해라 재료를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님이 몰려오는 바람에 재료가 바닥났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하시고 다른 집으로 가시지요. 그때 조심원이 주문한 술과 음식이 한꺼번에 나왔다. 음식이 많이 늦어지자 하나하나 천천히 즐길 셈이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나올 줄은 몰랐다. 더구나 시키지 않은 음식까지 있어 매우 푸짐했다. 그런데 술은 고작 한 병이었다. 주방이 너무 바빠서 먼저 된 음식을 내온 것일까? 아니면 주문이 잘못 들어갔나? 이미 나왔으니 그냥 먹지 뭐. 그래도 술 한 병은 너무 적은데? 조심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애써 웃으며 점원을 불렀다. 이보게, 술이 한참 부족하겠어. 술은 지금 만들 것도 아니니 아예 67병 가져오게. 그러자 점원이 조금 전 다른 손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귀옛말을 속삭였다. 사정이 있으니 오늘은 적당히 드시고 다음에 다시 오시지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분명해. 아무래도 악당 패거리들이 이곳에서 일을 벌이려는 모양인데. 여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던 조심원이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다. 별실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았고 주위에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험상궂은 인상의 차림새도 단정치 않았다. 죄다 시정자 빼로구나. 그래서 귀옛말을 속삭인 개로군. 이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상대하겠다 싶어 더 이상 묻지 않고 술을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허허, 안심하게. 우리는 외지인이라 여기 일에 참견할 생각이 없네. 그저 이 집 술맛이 좋다기에 왔을 뿐이지.
음식이야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술은 안 마실 수 없지. 우리는 주량이 세서 주정 부릴 일도 없으니 구석에서 조용히 술이나 마시겠네. 나중에 수고비는 넉넉히 챙겨줌세. 어떤가? 그러고는 10량짜리 은자덩이를 점원에게 건네며 일단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무 말도 말고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혹싸움이 나면 저 작은 문 뒤에 계단이 있으니 아래층으로 내려가세요. 거스름돈은 나중에 계산해 드리지요. 점원이 돌아서자마자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다른 사람한테는 다 팔면서 왜 나한테만 안 판다는 거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마셔야겠단 말이다. 조금 전에 올라온 남자였다. 그를 상대하던 점원이 다른 주점으로 가라고 권하자 발끈해서 소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남자는 계속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점원은 쩔쩔매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남자가 고집을 꺾지 않아 실랑이가 길어졌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린 조심원은 당당하고 올곧은 기계가 엿보이는 남자가 강호의 보기 드문 호거림을 알아보았다. 벗이 되고 싶던 차에 실랑이가 길어지자 기회다 싶어 슬쩍 끼어들었다. 오늘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재료도 부족하고 준비가 늦어질 것 같아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 듯 싶군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일 터인데 괜찮다면 우리와 함께 드시지요. 잡일이나 하는 자와 실랑이를 벌여 무엇하겠습니까? 남자가 조심원의 호탕함과 남다른 기계에 끌렸는지 주저없이 대답했다. 저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술과 음식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화낼 생각이 없었지요. 한데 나중에 여기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자세한 사정은 말해주지 않고 계속 물음짝만 놓으니 화가 날 수밖에요. 감사하게도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더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우연히 만나 초면에 이런 폐를 끼쳐 송구할 따름입니다. 조심원은 제안을 받아들인 남자에게 정중히 자리를 권했다. 그 사이 조심원에게 은자를 받았던 점원이 그러지 말라고 계속 눈짓을 보냈으나 조심원은 보고도 못 본 척하며 함께 둘러앉았다. 점원이 어쩔 수 없이 남자에게 주문을 받으려 하자 조심원이 대신 답했다. 방금 가져온 음식에 손도 안 댔네. 오늘 재료가 부족하다니 되는 대로 조금만 더 보태주고 우선 술부터 가져오게. 점원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말 관대하시군요. 조금 전 드린 말씀은 손님을 위해 한 말이니 절대 흘려듣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네. 어서 술이나 가져오게. 점원이 자리를 떠난 후 세 사람이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런데 남자가 조심원의 이름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 예를 갖추지 않겠는가? 이렇게 만나 뵈어 정말 영광입니다. 이 남자는 도균이 무창에서 사귄 친구 허월이었다. 앞서 허월은 원수를 갚으러 온 여영구와 치열하게 겨루던 중 주매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그 후 주매의 뜻에 따라 먼저 가산을 정리하고 봄이 오는 대로 질범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 어느덧 연말이 되었다. 어느 날 문득 장사에 아직 정리하지 않은 두 점포가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지난 2년 동안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은 탓에 제대로 정산도 하지 못했다. 내년에 사부를 찾아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해를 넘기기 전에 정리를 해야 남은 사람이 번거롭지 않을 터였다. 허월은 곧장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고모에게 남은 일을 부탁했다. 올해 안에 장사에 가서 점포를 정리해야 하는데 해가 바뀌기 전에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대신 아이들과 집안일을 부탁드릴게요. 며칠 동안 집안일을 정리하고 떠나느라 섣달 20날에야 장사에 도착했다. 점포 두 곳의 상황을 확인하니 한 곳은 이익이 남고 한 곳은 손실이 났다. 허월은 장부를 살펴본 후 점포 관리인에게 모든 거래를 정리하고 점포를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관리인들은 장사에 열심이었던 터라 허월을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예상외로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26세에 모두 마무리되었다. 점포를 정리한 돈으로 손실을 메우고 나니 3,000냥이 남았다.
그중 절반을 뚝 떼어 두 관리인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절반만 챙겨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였다. 굳이 새해 전에 돌아갈 필요가 있나? 여기까지 온 김에 악록산이나 둘러봐야겠어. 이튿날 관리인들과 작별하고 객잔의 방을 잡은 후 악록산 주변을 유람했다. 그 다음 날 우연히 이 주점의 술맛이 기가 막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던 것이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